다음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IT 시장의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이런 변화가 시스템 모니터링 측면에서 어떤 니즈를 발생시켰는지, 와탭은 시장 변화에 맞춰서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로드맵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발표에는 대한민국에서 모니터링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죠. 와템랩스 김성조 CTO님께서 IT 시스템 발전과 와탭의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무대에 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와탭에서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이제 솔루션들을 어떻게 SaaS를 개발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와탭의 CTO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로드맵을 뭐 이런 행사에 보통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로드맵을 말씀드릴 때 제품의 라인업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걸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나 계속 마케팅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CTO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제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관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IT 시장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웨바스 이제 DB가 그죠? 웨바스 DB가 기본 아키텍처였죠. 그랬더니 모두가 웹로직, 제우스, 그 다음에 웹스피어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오라클이었고, 그 다음에 AIX나 HPUX나 조금의 써노시스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이때는 모니터링이 초반에는 그냥 이제 이 셋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건가가 이제 가장 큰 숙제였었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CS에서 와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처음에 고민했던 게 서버 모니터링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이 시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와스 모니터링이 조금 늦게 시장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스템들 특징들을 보면 좀 스태틱하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 용량 산정부터 했어요. 서버를 몇 대 쓰고 CPU를 몇 개 꽂고 디스크를 얼마 쓰고 이걸 5년 동안 어떻게 유지할까. 스태틱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각 구성에 맞는 포인트 솔루션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 포인트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시스템 초기니까 어떻게 하면 오픈을 잘할까. 이게 숙제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대시보드 크게 띄워놓고 어떻게 모니터링 할까. 이게 우리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10년쯤 흘러가다가 이제 한 2010년 정도 모바일이 나올 때쯤 이제 아마존도 클라우드를 내놓게 되죠. 초창기이긴 하지만 클라우드가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UC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클라우드를 하면서 오픈 소스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제 톰캣이나 제이보스나 다른 오픈소스 제품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도 꼭 오라클만 써야 돼? MySQL, MariaDB 또는 뭐 PostgreSQL 이런 것들 좀 쓰면 안 될까? 그리고 리눅스가 본격적으로 운영계 시스템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클라우드 인프라에 리눅스를 깔고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시스템들은 이전의 아키텍처, 유닉스 기반의, 오라클 기반의, 상용 와스 기반의 이렇게 움직이게 됐었죠. 하지만 클라우드 오면서 이제 크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클라우드 초창기에 우리가 들었던 키워드, 오토 스케일 아웃. 유닉스에서 이 성능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오토 스케일 아웃이라는 단어를 했지만 사실은 오토는 빼고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시스템들을 우리는 구축하기를 많이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다 보니까 그 스케일 아웃 환경들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들을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성능이 인스턴스 하나가 성능이 충분하지만 작은 시스템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한 개로는 안 될 거야. 여러 개로 인스턴스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숙제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와스도 상용 와스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용 와스 대비 오픈 소스는 성능이 안 날 거야.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상용 와스 한 대면 오픈 소스 와스로는 여러 대를 설치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인스턴스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스태틱하게 포인트 중심의 모니터링을 추구를 했다면 인스턴스가 많아지네, 그리고 봐야 될 것도 좀 더 많아지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사실은 2012년도 13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도커가 컨테이너 기술들이 시장에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컨테이너는 우리는 저도 그랬었지만 초창기에는 그냥 컨테이너를 VM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도 이후에 글로벌하게 급격하게 쿠버네티스가 확산이 되고,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도 이제 쿠버네티스의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데 인프라가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변했던 게 더 이상 와스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와스하고 컨테이너하고 소위 말해 궁합이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데 걔도 서버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작은 컨테이너라는 단어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큰 단어를 감싸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컨테이너 안에는 그냥 노나스 기반의 스프링 부트의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게 되고요. 컨테이너에 오라클을 깔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작아졌는데 데이터베이스를 하이엔드 서비스를 그 시스템들 쓴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OSSDB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고 쿠버네티스를 쓰게 됩니다. 이때 모니터링은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이제 모니터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웹아스 호스트 관점에서 관리하다가 컨테이너라는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됐고,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작은 단위 어플리케이션 쪼개게 되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분산 트레이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자체가 컨테이너 레이어가 하나 더 늘었으니까 레이어도 멀티로 변하니까 봐야 될 레이어가 많아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쿠버네티스 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보면은 그전에는 로그는 그냥 담당자가 디버그 할 때, 장애 확인할 때 쉘 프로그램에 가서 확인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로그가 모니터링 대상이 돼버린 거죠. 컨테이너를 더 이상 컨테이너에서 떨어지는 로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니터링에서 로그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것들을 이제 모니터링과 다르게 우리는 이제 옵저비리티란 용어로 이제 다르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혼란스럽긴 해요. 이제 해외에서는 거의 모든 해외 솔루션들은 다 옵저비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모니터링 단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는 옵저비리티라는 단어를 아직도 이제 좀 생소하게 느끼죠. 하지만 옵저비리티가 나온 배경에 보면 분산 추적해야 되고 여러 매트릭들을 통합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들이 기존 모니터링과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쿠버네티스 고민들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아마 쿠버네티스를 직접 관여해서 구축을 하고 계시거나 운영하고 계시거나 최소한 옆 팀에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음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민할 건가? 사실은 이거는 뭐 5년, 10년이 아니라 내년쯤에는 우리가 쿠버네티스라는 키워드 위에서 어떤 걸 고민할까 제 나름대로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제도 모 사이트에 이제 그 ISP 자료들을 리뷰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앞에 쿠버네티스를 쭉 가지고 이제 MSA로 아키텍처를 전체를 다 그려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레가시와 똑같게 인스턴스 하나로 갔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 분명히 아무리 앞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분산을 해도 데이터베이스가 싱글로 레가시가 똑같기 때문에 그쪽이 분명히 그 병목 구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 지금은 쿠버네티스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부담과 기술적 부담, 거기에 그 생태계에 있는 많은 솔루션들에 대한 어떻게 조립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는 분명히 이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로 또는 오라클이 아니더라도 싱글 데이터베이스로 있는 거를 어떻게 쪼갤 거냐. 구체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죠. 샤딩을 하거나 스키마 분산을 하거나 리드 리플리카로 분산을 하거나 이렇게 분산을 할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스템에서 적합한지 이게 아마 내년에는 여러분이 크게 고민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닉스나 그러니까 과거에 유닉스나 이런 기존 인프라에서 가지고 있던 성능 부담들이 분산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것들은 데이터 분산까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100대, 1000대 VM으로 운영하던 거 또는 우리가 우리 상상 속에 수천 개의 컨테이너 혹은 10,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상상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10만 개, 100만 개를 상상하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아서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100만 개의 컨테이너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커지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운영자가 사람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래서 관리의 자동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그리고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와 그거의 관리에 대한 플렉서빌리티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큰 숙제가 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분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낼 건가. 그리고 그 뒤에 숙제들이 이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아마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뭐 한 초기부터 2000년대 초기부터 와테비 있으면서 와테비라는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런 관점을 기반하여서 이제 와테비는 이제 한 7년 전부터 이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와테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이제 생각을 했을까요? 와테비 시작한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하나에 집적을 해서 관리하고 통합 모니터링을 하겠다. 앞으로 계속 어떤 모니터링 대상들이 나타나도록 하나의 플랫폼 체계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와테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테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그냥 제가 캡처를 떠봤어요. AP부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까지 쭉 각각의 선택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상품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간략히 보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노드, PHP, 파이썬, 단넷 뭐 이런 제품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고요. 리눅스, 윈도우에 대해서 서버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해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포인트 관점에서는 각각의 지표들을 따로따로 모니터링했지만 저희가 로그까지 모두 통합해서 컨트롤 함으로써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진정으로 통합된 형태의 옵저비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테비에서는 이제 MySQL, MS SQL, 오라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쭉 모니터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RL 모니터링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단순한 건데 저희가 SaaS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헬스 체크는 해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다면 와탭에 설치를 하셔서 하면 이 서비스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헬스 체크만을 제공을 하지만 온프라미스에서 헬스 체크하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제품들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리눅스 커널 기반 기술을 해서 이제 프로세스 간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개발해서 베타 상태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NMS 같은 경우는 장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부분 NMS 중심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를 하셨는데 클라우드 인프라로 가시면 저희가 NMS를 설치할 수 없고 이제 클라우드 와치 지표만을 봐야 되는데 프로세스 간 예를 들어서 웹 와스 구간에 네트워크가 궁금하다거나 또는 와스와 다른 레가시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가 궁금한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네트워크 모니터링 할 건가? 이것들은 커널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렇게 토폴로지 관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들에 대한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들, 클라우드 와치를 포함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로그 모니터링을 개발했습니다. 그 전에 쿠버네티스 모니터링을 개발을 하면서 로그가 없는 상태에서 쿠버네티스를 개발을 완성을 했었어요. 쿠버네티스에서 그런데 개념적으로 로그가 빠진 상태에서 쿠버네티스가 개발되고 저희가 옵저비리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개념은 트레이스, 로그, 매트릭스를 다 통합해야만이 옵저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그가 빠진 상태에서 엘라스서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오픈소스에 관련된 다양한 그 노에스케일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저희가 그 적절한 저희 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 고객분이 굉장히 푸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개발해서 로그를 런칭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쿠버네티스와 로그 서비스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모니터링을 올해 초에 런칭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 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하고 에러를 측정하고 스크립트 단에서 에러를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거 현재 제품 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모니터링은 전통적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웹아스 DB의 컨셉의 시스템들은 이 관점의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 환경에 오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쿠버네티스나 그다음에 로그나 또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간단한 URL 체크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로 올해 이제 브라우저 모니터링 npm을 런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DMA가 조금은 레가시적인 성격이지만 여전히 중요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금융권이나 이쪽을 대상으로 한 오라클 시스템을 위한 DMA 기반의 오라클 모니터링은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서비스한 것들을 개략적으로 요약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SaaS로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서 검증된 환경에서 온프라미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시면 언제든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트라이를 해보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 제품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와탭을 온프라미스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SaaS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건데 온프라미스 중에서도 저희가 서버 플랫폼을 완전히 거의 대부분이 직접 만들어진 스몰 사이즈의 어플리케이션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위 업무를 쓸 때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싱글 서비스인 경우에도 저렇게 4코어 정도 서버에다가 수집 서버를 세팅을 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만약에 퍼블릭 사스로 필요하시면 사스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보안이나 정책적 이슈로 해서 온프라미스로 구성을 하셔야 되면 온프라미스로 이렇게 내부에 분산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왓탭을 기반으로. 그래서 왓탭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품들을 딜리버리를 싱글 프로젝트를 해서 싱글 프로젝트를 온프라미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사스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사스를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실 때 고객분들께서 이제 시스템들을 모니터링 하실 때 온프라미스로 하든 퍼블릭을 사용하든 저희가 다 일관된 코드셋을 기반으로 해서 서포트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금미래 왓탭은 이제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크게 보면 제품을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른 것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계속 제품들을 기능들을 확장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니터링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심플하게 설치하고 심플하게 모니터링 할 건가? 이 기능을 통해서 계속 이런 관점에서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개발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에 좀 더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사실 왓탭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중대 규모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버 아키텍처가 직접 구축이 됐고 굉장히 컴팩트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돼 있지만 거기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뤄보고 싶은 게 모니터링 서버에 오토 스케일 아웃을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거고, 현재는 매뉴얼로 스케일 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힐링을 하거나 그다음에 셀프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완전한 분산한 데이터 서버 체계에서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스에는 저희가 매일 또는 매주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인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계속 신규로 추가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로컬에 수백 대의 서버 데이터베이스들, 수천 대의 서버들 또는 수만 대의 컨테이너들이 조만간 다가올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스템들은 커질 거고, 그런 것들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멀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왓탭과 함께 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런 문제들, 복잡도한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